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 그게 과연 두렵기만 할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년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 나이를 어떻게 살아가는지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는 노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노년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년 준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멀게 느껴질지 몰라도 준비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건강한 삶,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그 모든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멋진 노년을 보내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년을 주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들 함께 알아볼까요? 행복한 노년을 보내려면 먼저 마음가짐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마인드 리셋이 바로 그 핵심입니다.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노년을 맞이하려고 하면 점점 일상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제에 대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돈을 모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타인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 하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권하는 대로 식단을 줄이면서 참아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만으로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없습니다. 사실 나이를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느 날부터는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걷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누워서 지내야 할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치매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나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야 비로소 돈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사고 대출금을 갚고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며 노후 자금까지 모아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이런 생각을 유지하려고 하면 일상은 점점 힘겨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돈은 필요할 때 쓰면 된다라는 간단한 진리를 은퇴 후에는 쉽게 잊곤 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아끼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저 참고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마인드 리셋은 단순한 생각 전환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이나 인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처럼 모든 걸 참으면서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자신을 돌보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새로운 취미와 도전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적절한 소비와 균형 잡힌 삶이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너무 지나치게 절약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가끔은 자신에게 선물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미래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노년의 행복을 위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쌓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당연한 일이죠.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자연스레 아끼고 절약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생활비는 줄고 그동안 모은 돈도 어느 정도 쌓여 여유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저축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계속해서 절약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거나 치매가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여행은 물론이고 단순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는 일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점차 신체적인 제약이 생기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야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행히도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요양원비나 간병비 같은 필수 비용은 연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와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젊었을 때와 다르게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 나는 돈을 모으는 데만 집착했을까? 라는 후회가 밀려오는 순간이 찾아오죠. 건강이 있을 때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며 그 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나중으로 미루기만 하다가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아쉬움이 커집니다. 돈이 쓸 때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을 망설임 없이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매장 직원들이 더 정중히 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돈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발휘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자녀나 손주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내줄수록 그들은 우리를 더 멋지고 자랑스러운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가진 진정한 가치입니다. 단순히 모아두기만 한다고 해서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쓰일 때, 그것도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일에 쓰일 때 진정으로 빛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경제관념을 바꾸고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위해 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마인드 리셋입니다. 행복은 나중에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끼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돈을 써보는 것이 어떨까요? 결국 돈이란 사용할 때 그 가치가 배가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돈이 적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 해도 때로는 돈이 인간관계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님이 왕이라는 말은 분명히 성립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비싼 물건을 사면 직원들이 더 정중하게 응대하는 것처럼 사회 곳곳에서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존중받는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은 돈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 않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은 결국 자신이 죽고 나서 자녀들 간의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는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오히려 자손과 친지들이 조용히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의 인품이 정말 훌륭했지라고 말하며 평화롭게 추모할 것입니다. 결국 돈은 생전에 잘 쓰고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재산을 남겨서 자녀들에게 갈등의 씨앗을 남기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본인이 사랑하는 일에 쓰고 필요한 곳에 투자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죽음 이후 남겨진 재산은 그다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전에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삶을 즐기면서 보낸 시간이 남들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쓸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돈이란 결국 우리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결코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는 것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젠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유산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기억입니다. 부모가 삶을 제대로 즐기고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 훨씬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만약 60대가 지금과 다르게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쌓아둔 재산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경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고령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필요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자동차, 컴퓨터, 고령층을 위한 편리한 주택 설계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소비를 늘리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가 생겨나고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은 언제나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입니다.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야만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를 늘리면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상품들이 더욱 다양하게 출시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비는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나이 들어서도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망설이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하세요. 죽기 전에 더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걸, 세계 여행을 할 걸, 스포츠카 한 대쯤 사봤어야 했는데 같은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아끼며 모은 이유는 결국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통장에 가만히 쌓아두기만 하면 그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모으는 집착이 커질수록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그저 쌓아두기만 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돈은 지갑 속에 두고 자유롭게 쓰기 위해 있는 것이며 그 쓰임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됩니다. 돈을 모으기만 하는 삶은 결국 후회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을 망설임 없이 시작하세요. 돈은 우리가 자유롭게 쓰고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한 도구입니다. 마음껏 쓰고 더 나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의외로 단순할 수 있습니다. 돈을 쓰고 마음껏 즐겁게 놀면 된다는 사실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미있게 놀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활력을 찾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는 면역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당시에도 의사들이 감염자와 비감염자 사이의 차이를 연구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역력이었습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과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더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즐거운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삶의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재미있고 즐거운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여전히 나이가 들수록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연금으로 여가를 즐기는 것조차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여가 활동은 우리의 정신을 자극하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게임장에 가서 즐기든 여행을 떠나든 웃고 즐기는 활동은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노년의 즐거운 여가 활동은 절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활동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과 마음도 함께 늙습니다.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고 새로운 경험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상적인 사건에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많은 일들로 인해 웬만한 일에는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 대한 요령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자극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즐거운 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밖으로 나가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웃으며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이 들어서 놀고 즐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세요. 그것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자주 실패하지 않습니다. 경험이 쌓여 이제는 어떤 일이든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인생이 다소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사라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즐거움과 자극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었을 때는 값싼 술집에서 생맥주나 소주만으로도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고 자연스럽게 더 고급스러운 술과 안주에 관심이 생깁니다. 자주 술을 마시는 것도 어렵고 한 달에 한 번 고급 술집에서 제대로 즐기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3번에 나눠서 소소한 곳에 돈을 쓰기보다는 한 번에 모아서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험이 주는 만족감이 클수록 우리의 뇌는 더 긍정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단지 술과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만약 젊은 시절 회사 거래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고급 요리 주점에 자주 갔다면 은퇴 후 그곳을 다시 찾아보는 것도 새로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업무의 연장선이 아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되죠. 또한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처럼 비용을 아끼고 늘 가던 여행지를 다시 방문하는 대신 그동안 가고 싶었지만 이뤄왔던 특별한 장소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스포츠 경기나 공연을 관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평범한 자리에 앉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비싼 자리에서 새로운 감동을 느껴보세요. 돈이나 시간 때문에 미뤘던 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은 더 깊이 있는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혼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자극과 감동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장소, 그리고 새로운 도전들은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여유와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경험들이야말로 노후에 더 큰 행복과 충만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일수록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어지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복감이 따라오고 이 행복감은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력도 함께 상승하게 되죠. 즉, 노년에 마음껏 즐기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젠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 해도 부모가 평생 그들을 먹여 살리고 재산을 남겨주겠다는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자식과 부모가 서로에게 종속되면 결국엔 눈치만 보다가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식과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독립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재산과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합니다. 자식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부모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크겠지만 이럴 때는 사회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는 성실하게 세금을 낸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무리해서 자식을 돕거나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면 그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로 변할 수 있고 오히려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면역력을 높이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에게 지나치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식에게 마음을 쓰는 것과 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이 곧바로 문제 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버리고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식이 자립하는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과 함께 불행에 빠지는 상황을 막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경숙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올해 80세가 된 그녀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지내며 기초 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산림 유치원 교사로 젊은 시절에는 존경받는 엘리트 여성으로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사진 속 그녀의 모습은 그 시절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1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고 웬만한 교수의 봉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았을 정도로 대단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 결국 스스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조경숙 씨의 젊은 시절의 성공적인 모습이 현재의 빈곤과 대비되며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식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와 자식 모두가 독립된 삶을 살 수 있고 훗날 나이가 들어서도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조경숙 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왜 자식으로부터 독립하고 자식에게 독립심을 키워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식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엔 부모와 자식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경숙 씨에게는 한때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시절과 자존감이 높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빛나던 시간들이 사진 속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바래진 추억일 뿐입니다. 그 추억들은 슬프게도 그녀의 현재 삶과 대조를 이루며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녀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내 노년은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노후의 준비 없이 닥친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삶은 완전히 바뀌었고 매일같이 막막함이 밀려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찾아오는 이 무력감은 경숙 씨가 젊은 시절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일찍 이혼하지 않았다면 혹은 이처럼 힘든 시간을 겪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지만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끝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길 뿐입니다. 경숙 씨의 생활비는 항상 빠듯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 간신히 월세를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저녁을 때우는 일이 일상이고 돈이 부족해 매일같이 고민에 빠집니다. 특별히 잘못 산 것 같지도 않은데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삶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어디서부터 후회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며 마음을 달래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숙 씨의 이야기는 노후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누구나 나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예측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지금 당장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미래의 불확실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숙 씨의 경험은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주며 노후를 위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추억을 현재의 삶과 대비하면서 노후에도 후회 없이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이에요? 77살이요. 그럼 엄마, 나는 몇 살일까요? 47살. 어머니의 기억은 딸 은니 씨가 47세였을 때로 멈춰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어머니에게 갑작스럽게 잔인한 병이 찾아왔고 그 충격은 가족 모두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머니의 간병은 큰딸인 은니 씨에게 자연스럽게 맡겨졌습니다. 은니 씨는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리며 매일을 보내고 있었고 다른 가족을 돌볼 여력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요양병원을 권유했지만 은니 씨는 그럴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걱정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 은니 씨는 혼자서 어머니의 모든 고통을 함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은니 씨를 힘들게 대하며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바꾸지 마요. 바꾸지 마. 라고 말씀하시며 손을 뻗어 딸을 붙잡으셨습니다. 힘겹게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며 은니 씨는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던 모습은 은니 씨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이런 순간들은 힘들지만 은니 씨에게는 어머니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간병하는 일은 단순한 육체적 노동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얽혀 있고 그 감정들은 은니 씨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쳤습니다. 비록 간병이 힘들고 지치는 과정이지만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은 마음이 은니 씨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간병인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직접 간병을 계속하게 된 은니 씨는 사랑과 책임감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매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실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그 선택은 은니 씨에게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이야기 속 은니 씨의 삶은 간병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병하는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은니 씨는 어머니에게 사랑을 속삭입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지만 평온해 보이는 얼굴을 보며 은니 씨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처음 어머니의 병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그녀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간병을 해도 나아질 수 없는 병이라는 사실이 처음엔 참담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니 씨는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고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차라리 암이라면 예측 가능한 과정과 결론이라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곁에 계시고 은니 씨는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자식은 많아도 엄마는 하나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어머니가 은니 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녀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표정은 그때마다 조금 더 온화해집니다. 요양시설이 아무리 좋아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만큼 안락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는 은니 씨는 어머니를 끝까지 곁에서 돌보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마음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엄마가 제일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어요? 그녀가 물어보면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지만
은니 씨는 스스로 대답합니다. 지금이 행복해요. 엄마,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그렇게 말하며 웃으면 어머니도 잠시 미소를 지으며 그 말을 따라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은니 씨처럼 모든 자식이 부모를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질병을 겪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와 간병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해지고 있죠. 한국 사회는 여전히 효사상을 중시하며 부모를 요양시설에 모시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요양시설에 가는 것이 마치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자식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처음 요양시설에 가기로 결정했을 때 연자 씨는 울고불고하며 거부했습니다. 내가 여길 왜 가야 하느냐는 생각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죠. 하지만 막상 요양시설에 와보니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손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니 너무 좋다며 연자 씨는 밝은 표정으로 말합니다. 시설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잘 챙겨주고 복지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신체 활동도 세심하게 도와주니 연자 씨는 처음 느꼈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96세인 연자 씨 가명은 매일 고운 화장을 하고 요양원에서의 일상을 즐깁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미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을 꾸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았지만 갑작스럽게 치매가 찾아왔고 가족들은 더 이상 수문의 시간 그녀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요양원 생활에 만족하며 환한 미소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연자 씨의 옆에서 지내는 이영범 씨 가명 93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들어왔을 때는 스스로가 한심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죠. 인생의 끝자락에서 요양원에 있는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아들들도 이렇게 저를 돌봐줘서 고마워요. 그 역시 요양원 생활에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매주 한 번씩 어머니 연자 씨를 찾아오는 막내딸 고혜영 씨 가명 60세는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기까지 큰 갈등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요양원 입소에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죠. 내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가겠다고 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자고 약속하고 왔죠. 한 달만 시도해 보자고 말했어요. 그렇게 요양원에 모셔오던 날 가족들은 시설 앞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모두의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주, 3주가 지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연자 씨는 요양원 생활에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 편안함을 가족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자 씨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지내겠어. 이 한마디로 요양원 생활을 받아들이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렸습니다. 연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요양 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요양 시설이 꼭 부정적이거나 외로운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여 삶의 여유와 안락함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닌 스스로의 선택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족 모두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혜영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난 후 가족 모두가 한층 편안해졌다고 느낍니다. 어머니를 매주 찾아가 필요한 것들을 세심하게 챙기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이 죄책감을 느끼게 했지만 그 선택은 어머니와 자식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는 안정적인 돌봄을 받고 가족들은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노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의 송영영 연구원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젊었을 때부터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직접 요양시설을 방문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곳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아프고 나서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가는 곳보다는 스스로 미리 알아보고 선택한 곳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혜영 씨와 그녀의 가족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결정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미리 노년을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결정한 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안정감과 평온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계획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는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우리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시각으로 삶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설정에서 모든 것이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노년은 가족의 의무가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의 연속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와 즐거운 소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자립된 삶을 통해 우리는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며 행복한 노년을 꿈꿔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삶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능동적인 태도는 후회 없는 노년을 살아가는 지혜이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통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국 노년의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여러분도 후회 없는 인생의 후반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미리 계획하고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건강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노년을 미리 그려보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경제적 준비, 건강관리까지 모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먼저 챙기세요. 자식을 위한 희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행복이 곧 가족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노년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빛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년 준비에 대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